제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두 교수님, 네. 보수 교수계 좌우 쌍날개인 우리 두 교수님의 당연히 왼쪽 날개에 좌파는 서민 교수님이고요. 네, 우파는 신규진 교수님이죠. 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 시민들이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건 무려 47%가 나왔어요. 네. 이게 여당 당선보다 높아요. 네. 그럼 우리가 서울을 이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은 33이 나오고 부정이 57이 나왔어요. 이 결과 신규진 교수님부터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일단은 원래부터 이분이 원내 기반이라던가 이 당과 그렇게 강하게 밀착되는 것도 없었는데 사실은 뭐 따로 국밥처럼 놀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지지층한테 밉보였잖아요. 뭐 계엄 사과 같은 걸로 계속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조금 금도를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랑 그렇게 서로 뭐라고 하지? 그거를 회담이라고 해야 되나? 신년회. 네. 그러니까 그 신년회 전에도 예전에 그 1.23 계엄 전에도 계속 이제 만나서 뭐 인사하는 자리에서 비공개 간담회 같은 걸 했던 거를 기자들한테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면전에서 개혁신당하고 합당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준 거를 비공개 자리에서 말한 거를 기자들한테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나와서는 내 앞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웃으면서 내내 알겠다는 것처럼 그랬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뒷담화성의 그런 걸 했고 그건 굉장히 금도도 어긋나고 신사도에도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신년에 뭐 이거 나가가지고 또 굉장히 눈치 없고 좀 민폐 끼치는 걸 했어요. 신년회면은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나 이 당원들이 지도부 중심으로 쫄쫄 뭉쳐서 올 한해 잘해보자라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다른 데 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백브리핑 하면서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세 가지를 내가 장동혁한테 요구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매너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당원들한테 이미 이제 각자 따로국밥을 넘어서서 밉보였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한강버스 계속 연이어서 나쁜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명태균 기소. 특검 기소해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명태균하고 다 얽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사실상 당원에서는 항상 많은 지지를 받았던 나경원 의원이 경선에서 그런 여론조사 왜곡되거나 뭐 굉장히 마사지가 들어간 여론조사로 이 여론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결국 김종인의 아바타처럼 간택됐던 오세훈이 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또 의구심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명확히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흔드니까 뭐 추대를 바라겠지만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당심에 있어서 상당히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전에 그 선출직 단체장들을 공직자 평가한다 했죠. 네. 네. 공직자들 평가한다는 이제 TF를 그런 시스템을 당원 당규에 새겼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해서 지금 당원들이 계속 들끓는 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 뽑아줬는데 TBS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강한 언론 노조에 밉보여서 자기 손에 칼 들고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방관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수를 위해서 뭐 했냐는 거죠. 네. 진영을 위해서 뭐 했고 그러면 서울시장 우리가 뽑아주고 부산시장 뽑아줬잖아요. 근데 그래서 탄핵을 우리가 막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뭔 도움을 줬으며 이제 와가지고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당을 막 손절하는 듯한 그리고 지도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뭐 추대식으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민 교수님은 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야당을 찍겠다는 서울시민 응답이 더 높은데 오세훈 시장 긍정 지지율은 33이면 거의 14% 자기 개인기로 까먹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 시장이 중도 확장이고 경쟁력이 있고 당이 짐이면 이 야당 단손보다 자기 긍정평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나왔다는 건 오히려 당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건데 요 결과 서민 교수님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보수층 중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오세훈이 싫지만 그래도 2021년 오세훈이 이제 별로 희망이 없던 그 시절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그 임팩트 때문에 오세훈이 잘 못해도 오세훈을 그냥 공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오세훈이 잘 못하면
못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오세훈을 그대로 공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이 정말 자기가 자기 한 일에 그러니까 그동안 중도무쇠로 계속 살았던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이번에 그냥 현역 프리미엄 포기하고 그냥 경선을 다시 경선을 붙어갖고 거기서 이겨서 다시 당선되든가 해야 되고요. 그냥 다시 뭐 추대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 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심규진 교수님의 긴 이야기에 비해서 너무 숏한 우리 서민 하지만 교수님의 임팩트는 훨씬 셌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댓글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임팩트예요. 네. 임팩트. 양배칠. 잠깐, 내가 방금 느낀 게 있어. 네. 서민 교수님은 내가 임팩트 더 셌다 하는데 옆에서 신 교수님이 맞아요, 임팩트 더 세요 하니까 되게 뭔가 한쪽이 되게 통이 커 보이고. 뭐야, 임팩트 내가 세지 당연히. 무슨 소리야? 내 임팩트 호가- 빼면은 서러운 서민 교수님. 네. 호가 임팩트야. 아, 이렇게 교수 특집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아, 진짜 교수 특집이다. 아, 근데 우파에 교수가 진짜 없지 않아요? 아, 그리고 다 점잔 떠는 교수님들만 있는데 네. 재밌기로 둘째가로 서러운 두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아니, 너무 근데 재밌어요. 그 점잔 떠는 교수님들 계열은 다 중수청 이런 계열이고 그런 거 말하는 계열이고 찐 우파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네. 교수가 아니었으면 진짜 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아는 게 없어도 야 교수니까 일부러 이렇게 모르는 척 하는 거겠지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수로 사는 덕분에 많은 이득을 얻고 삽니다. 저도 저기 아, 스페인에서 신규진 아니 저는 교수님 심지어 안 스페인에서 교수 했으니까 이러고 있지 한국에서 있었으면 벌써 잘렸을 것 같아요. 아니, 말씀드리는 가운데 실시간 8,800을 돌파하고 있고요. 제가 9,000이 안 되면 모두 서민 교수님 탓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 심규진 교수님 덕분에 9,0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 어머니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요. 네. 뭐 자녀분께 전화를 좀 드려서 아, 몇 통 좀 보라. 새해는 멸콩하세요. 그리고 네. 링크를 좀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오, 거예요. 9,000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미니멈, 우리 목요일 목회를 이겼어요. 네. 자 여러분 전화 끊어도 네. 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빼먹지 마시고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행동하는 멸콩천사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댓글 링크로 가입하시거나 010-9939-1144로 문자 주시면 가입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기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좋은 게스트들 불러서 제작진분들한테도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면서 충실한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멸콩천사명 얼른 좀 채워주세요. 장해찬 기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운동님께서 그래도 서민 교수가 최고죠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가족 아니죠? 네, 서민 네. 교수님이 센터입니다. 네. 이런 거 가족 시켜서 댓글 달게 하는 게 바로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인 겁니다. 네. IP 따! 네. 잠마왕님이 보수의 김지원, 신규진 교수님. 네. 이건 뭐 김지원이 누구지? 저것도 가족이 좀 의심되는데요. 네. 아 진짜 김지원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연예인인가 보죠? 네. 여배우 있어요. 여배우. 네. 김지원. 아좀님도 슈퍼챗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저희가 욕 먹을 것 같아. 오늘 네, 두 분 욕 덜 먹게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돌아와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제거가 돼야 된다. 이 걸림돌이라는 게 결국은 한동훈을 말하는 거 아니냐. 언론이 너네가 아무리 한동훈 품으라고 해봤자 지들도 지들 회사에 이런 인간이 있으면 안 품을 거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중동 기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 데스크한테. 조중동 기자가 네. 아니면 조중동의 편집국장이 가족 시켜가지고 조선중앙동화에 악플 엄청 달리다 걸렸어. 그리고는 잘못한 거 없다고 뻔뻔하게 사과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을 계속 편집국장으로 내버려둘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느 조직에서건? 불가능하죠. 이 통합의 걸림돌을 먼저 제거돼야 된다라는 말. 오늘 신규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모 채널에 나가가지고 개혁신당에 나온 패널하고 조금 붙은 게 있었는데 세게 붙었다면서요. 네, 네. 뭐라고 하냐면은 왜 지금 외연확장 해야 될 때 당 게시판 문제를 건드네요. 그래서 저는 친한동계 패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터진 이 단계 문제를 그때 다 처리했으면 지금 우리가 장동혁 지도부를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내면서 대여투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처리 안 하면 언제 할 건데 암덩어리 제거 못 하면 언제 할 건데 내년에 할 건가? 그럼 내년에도 또
지지고 볶고하면서 앞으로 한 치도 못 나가게 발목을 잡힐 건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통한 걸림돌이 있다면 지금 제거돼야지 이기든지 말든지 나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낸 메시지들 보니까 정말 알짜 같은 메시지인데 일단 내부 총질러들을 제거해야 지선 승리 위해 새 인물 파격 공천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랬거든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내가 12월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외연 확장인 겁니다. 방 청소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새로운 손님들 우리 가게 청소부터 먼저 해야지 새로운 손님들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 외연 확장을 지금 하겠다는 좀 약간 자신감에 넘치는 선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많은 언론들이 요 대목을 이제 머리 기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되고 지금은 화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마치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비판하는 것처럼 막 왜곡해서 이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화합은 왜 우리가 화합이 안 됐냐면 그동안 당내 분란 세력 얘네들이 중도도 아니야. 그냥 당내 분란 세력들이 지금 활보하면서 계속 장동혁 대표 흔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이 화합하지 않고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거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걔네들을 갖다 쳐낸다는 거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이 따뜻한 보수라는 게 이런 분탕 종자를 껴안는 그런 게 따뜻한 게 아닙니다. 진짜 따뜻한 애들은 따뜻한 거 분탕 종자를 역시 다 도려내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뜻에 동참한다 그러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지. 우리 뜻을 계속 사사건건 반대하는 놈들한테 따뜻하게 손 내민다? 이건 바보지. 이거는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해석도 나와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걸림돌을 내가 제거해 줄 수 없다. 그 당사자가 당원들한테 준 상처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걸 보고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진솔하게 당원들한테 사과하면 뭔가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도 나오는데 일단 저는 한동훈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사과는 무슨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인신공격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요런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는 신규진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굉장히 장 부원장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거를 짚으셨는데 언론의 해석. 원래 장동혁 대표가 공보를 많이 했고 언론을 다루는 법을 잘 아는데 올드미디어에다 떡밥을 던져주고 그들이 해석하게 하는 게 장동혁의 전략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좀 봐주는 걸로 뭐냐면 묶어 간다. 올드미디어가 그리고 전에 한지아도 그랬지만 친한계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사과하면은 넙죽 엎드리면 봐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라는 사람도 그러면 생기겠죠. 투항하는 사람 생기죠? 어.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장동혁이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어깃장 놓으면서 막 썩내면서 뭐 먹긴 사람이 썩내듯이 계속 오리발 내미면서 뭐 어떤 오류가 있어 뭐 이거 허위 조작이야 내가 안 썼는데 뭐 이런 거야 하면서 조국식으로 그렇게 여론전을 할 거야라는 그런 두 파로 갈라지겠죠. 해석거리를 던지면 그들은 분열하게 되는 건데 지금 올드 미디어에서도 한동훈을 이제 실드 치는 사람들이 야 한동훈 씨 그러지 말고 지금 납작 엎드려 이때가 살 거야라는 조언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니야 어차피 장동혁은 뭐 정적 제거를 위해서 당신을 죽일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걸로 장 대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들을 해석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지점을 짚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적인 수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징계가 실시됐을 때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야 우리는 말하지 않았냐 사과하면 된다고. 그렇지. 근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일단 한동훈은 사과할 인간이 절대 아니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당무감사위원장 공격하고 했던 사람 누구냐. 나는 열어놨다. 근데 쟤네가 안 한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정치적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를 제가 또 무슨 장동혁 대표 뭐 편든다, 뭐 되게 뭐 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미디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공보적 스킬을 갖추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뭐냐면 아젠다를 항상 리드하고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올드 미디어를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헷갈리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되게 잘하고 계신다. 서민 교수님은 네. 만에 하나 한동훈이 당원들한테 사과하고 지가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면 용서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나요? 사과의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사과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마치 가족이 한 거를 뭐 얼마 전에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사과해봤자 그러니까 사과의 타이밍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사과해봤자 효과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거라도 저는 해야지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가늘게나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한동훈 쪽에서 뭐 누구냐 그 윤리위원장 고소하고 막 그런다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하고 고소한다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계속 진은정이란 이름을 거론했던 장치고는 고소를 못하는 거. 저는 진짜 네. 새 소원이에요. 한동훈과 진은정한테 고소 한번 당해보는 게 새 소원이에요. 아니 근데 장 부원장은 고소를 못하고 저는 2년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찍소리도 못해. 2호선 맞아.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고소를 한다. 근데 그것도요. 네. 한동훈의 찌질한 수법이 뭐냐면 네. 절대 지가 고소 안 합니다. 그치. 그 밑에 팬클럽이나 이 한동훈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대리 고발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구은수라는 친한 사이라는 한동훈 장애 그 지지 모임을 하는 그 분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보도에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건이라는 거는 아무 일 아니다. 그거는 누가 누구를 고소해서 일단 입건은 되고 보는 거다. 그래가지고 경찰 드려요. 고소인 네.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은수라는 사람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 이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해주세요. 재밌겠다. 73년생 한동훈 제가 책을 썼을 때부터 이분이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그 모 채널A 앵커의 팬클럽 회장이에요. 원래는 네. 원래. 근데 그 사람 앵커 얘기해도 되나 이름? 말해주세요. 뭐 사실이면 말하면 되지. 김진 앵커. 김진 앵커 팬클럽 회장 출신인 거예요. 거기가. 네, 이게 뭐 김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진 앵커 팬클럽 회장 출신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저한테 73년생 한동훈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책을 자기가 너무 팬이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또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팬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한동훈을 이 책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망했냐.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굉장히 책망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을 안 들어서 한동훈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안 좋고 그게 아마 제 페이스북에 있었을 때 그 시점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예요. 그래갖고 그 둘이 왜 이 책에 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한동훈이 이걸 말을 안 듣냐. 굉장히 좀 반한적인 그때는 스탠스였고 그리고 저한테 그 또 지금 따라다니는 그 한동훈 제 페이스북에 그 사진도 있는데 따라다니는 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심규진 교수님은 이 책을 전략서로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서로 쓴 거지 한동훈 빠 아니에요라고 막 본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한동훈이 막 그렇게 관리 포섭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그런 팬클럽 본성인 거죠. 빠순이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한동훈이 막 뭐 댓글 달아주고 페이스북에서 아는 척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스킨십에 뭐 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지금 열렬한 한동훈의 무슨 뭐 호위무사 호위부대 무슨 홍위병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날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이게 이제 당내 게시판 결과 발표됐잖아요. 그때 제가 새벽 1시까지 이제 각종 뭐 댓글부터 엠팍까지 많이 봤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엠팍에서 한동훈 한파들이 정말 많이 조작을 하고 계속 뭐 그냥 명예훼손 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설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빛나는 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진은정을 계속 걸어놔 장최고는 왜 한동훈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이게 진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제가 해명해야 되는데 승일안님이라고 있어요. 승일안님이 서민 교수님 저 기억나시죠? 비뇨기과를 했는데 제가 비뇨기과를 갔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비뇨기과 의사예요. 그런 거고. 근데 뭘 저보고 깊게 생각하라는 거지?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아무튼 정운동님도 감사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강지연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댓글을 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김진이 한동훈 팬클럽이라는 게 아니고 김진 앵커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한동훈 지지 모임 친한 사이라는 걸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기사에 이미 그 사람이 고소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는 게 기사에도 나왔고 고발도 나왔고 했구나. 실명도 까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친한 사이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복수로도 확인했는데 김진 팬클럽 회장인 것은 팩트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김진 앵커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근데 아무튼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절대 사과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걸 알고 풀어놓은 일종의 전략적인 한수 그런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 시점에 1년 넘어서 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사과로 받아주기에는 이로 인해 받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당이 입은 내분의 이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용서가 안 돼요, 이건. 그리고 이건 사실 범죄인데 범죄를 저지르고 1년 내내 모른 척하다가 마지못해 사과하면 봐준다는 전례가 생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독립적 윤리기구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칙대로 정리한 다음에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을 하고 외연 확장을 하면 그게 100% 우리 당원들의 뜻대로는 안 가더라도 저는 아 그래 선거 이기기 위한 고뇌구나라면서 전 응원해주고 이 박수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거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처음 단계 사건이 왜 시작됐냐면요. 처음에 한 땡땡으로 이제 시작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쓴 글이 갑자기 모두 다 드러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류로 인해서. 근데 이 한 땡땡은 대체 왜 이렇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는가 하다가 이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뭐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를 고소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는 두 가지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IP 2개에서 다 나왔느냐? 미국에 있는 그 네. 한지훈이 뭐 한국 와서 쓴 거냐? 이건 누군가의 공작이다라는 것에는 이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두 번째는 왜 당원 게시판을 새벽 1시에 셧다운 시켜서 아무 상관없다는 그 동명이인이라는 한동훈 글 600 몇 개를 왜 지웠느냐? 지는 전 것과 같이. 그렇지. 그게 남이고 동명이인이고 뭐 68년생 한동훈이면 그거를 당계 관리자가 왜 지워줘요? 새벽 1시에 그 새벽에 이 당원 게시판 셧다운하고 삭제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당대표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과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김종혁, 윤희석, 송영훈, 박상수 떨거지들 다 불러서 4대1로 토론하자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단계 문제 가지고 저랑 토론하러 나올 리가 없겠지만 어느 채널에서든 열려 있습니다. 4대1로 토론하자. 당원 게시판 문제로. 네. 한동훈이 한 말 중에서 이 말은 좀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한테 적용하셔야죠. 네. 그리고요. 신규진 교수님은 이후 일정이 있어서 조금만 일찍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멸콩TV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선 승리를 위해서 다들 똘똘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해찬 부원장 계속 성원해 주시고 우리 서민 교수님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민 교수님과는 조금 더 방송을 이어가 볼게요. 네, 교수님. 참고로 신규진 교수님이 9,500을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네. 이왕이면 만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금요일은 네. 진짜 실시간은 좀 적게 나오는 날이거든요, 원래. 9,500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야. 교수님과 함께 했던 방송 중에는 지금 최다 시청자 기록인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거고요. 네. 지금 신규진 교수 가자마자 떨어져서 9,400이 된 거 보면 네. 이게 다 신규진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아까는 내가 임팩트 짱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 또 네. 들키면 가야지.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댓글에 저보고 서민 교수님 구박하지 말라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매주 심심찮게 나와.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인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요일에 서민 교수님 구박하려고 멸콩TV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저도 마조이스트라서 저는 구박당하면서 너무 좋아한다니까. 당하면서 또 행복해하는 분이에요. 그럼요. 제가 왜 아내한테 내 벽 보고 서 있을 테니까 엉덩이 차달라고 왜 그러겠어요. 마조이즘이 있어, 제가. 아, 그런 TMI까지는 굳이 안 듣고 싶은데. 네. 짜릿하지 않아, 근데. 네. 방금 발언도 서민 교수님 개인 취향 관련된 발언이고요. 장해찬과는 마조이즘이 뭐 범죄야? 네, 아무 취향이 관련이 진짜? 없다. 여러분,
기자분들, 네. 뭐, 이상한 막말 프레임 쓰실 거면 장해찬은 빼고, 네, 서민 교수님만 나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이 안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꼬리 자르기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또 장동혁 대표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선 승리를 위해서 새 인물 파격 공천하겠다. 네. 이거 어떤 걸 시사하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당의 그 자리만 차지하고 예를 들면 한지와 같이 자리만 차지하고 내부 총질만 했던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이참에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이제 내세우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 김민수 최고위원이 예전에 이제 어디 뭐 뉴스트라무스 거기서 이런 말 했어요. 아니 당을 위해 열심히 싸운 사람은 이제 배제하고 갑자기 선거 때만 되면 왜 이상한 중도 타령하면서 이상한 사람만 데려오느냐. 이래서 선거 이게 뭐 할 거냐. 이런 말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김민수 이분이 굉장히 큰 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다음에 넘버 2가 됐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지, 한바들처럼, 우리 한동훈 잘생겼어.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다는 거죠. 네, 말씀드리는 가운데 시청자가 9,200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서민 교수님께 용기를 왜 드리기 그래? 위해서, 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니, 8분을 네. 못 참나, 8분을? 음. 8분이면 여러분, 그냥 햇반 돌리는 시간이야, 거의. 그 좌파 장윤선 기자가 뭐 장동혁 장윤선 대표 너무 끔찍해. 무슨 장동혁 대표 측근이 한동훈이랑 같이 간다 했다라고 유튜브에서 말했다던데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서슬퍼렇게 두 눈을 뜨고 버티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흔들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네. 그 인간도 이제 어서 이제 친한계 애가 그렇게 얘기한 걸 주워 들은 거겠죠. 근데 친한계 말은 단계 게시판 사건 이후에는 절대 한마디도 믿어서 안 됩니다. 100% 거짓말이야, 100%.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그 우재준 최고위원이 당 사무처 직원한테 들었는데 뭐 전화번호 제공받은 거 없다더라, IP 주소 어떻게 알았냐느라 이러면서 막 이호선 감사위원장을 공격하는데 김종혁도 그렇고요. 현직 최고위원이 사무처 직원한테 당무 감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보고받는 거 그거 다 불법이에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걸 독립적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당무감사위에 어떤 지시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받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보고받습니까? 만약에 그런 보고가 있었다면 그 사무처 직원도 책임져야 되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들 당무감사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이제 최고위원 뽑고 그런 전당대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사람에 대해서 평가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재준이 그래 이러면은 그래 또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친한계에는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하지, 왜? 당연하지. 제대로 된 놈이라면 친한계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어쩌다 가입했다 하더라도 금방 떠날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근데 친한계는 안 그래. 그리고 말을 좀 이어가자면 이 파격적인 인물을 공천하겠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세훈, 박형준 긴장해라. 추대 안 해준다. 그럼. 지금 오세훈 시장 측근과 이 박형준 시장 측근 등이 조직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흔든 이유가 뭐냐? 다른 여러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 추대해달라. 그냥 공천 달라는 거거든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측근들 그리고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 측근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게 그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예요. 거기서 막 특전사령부에 자기들끼리 사과하러 간다고 막 꼴값이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은 하나예요. 오세훈, 박형준 그냥 추대해달라. 그래서 지금 제일 설치는 게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부산의 이성건 의원이라고 박형준 시장 측근. 결국 자기 주인들 전략 공천 달라, 단수 공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추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경선을 통해서 붐업을 일으키려면 치열한 경선을 해야죠. 서울에는 나경원, 조정훈이 있고 부산에는 박수영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치열하게 경선해야죠. 네, 서울은 특정인 것이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이 2021년부터 이제 시장을 4년 동안 했잖아요. 그동안 한 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제 평가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 보수를 위해서 별로 뭘 했는가. 오히려 중도 내세우면서 계속 좌파들에게 영합하는 정책을 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대안과 미래에서 보세요. 다른 이야기를 내세우지만 결국 제일 관심 있는 건 제밥이에요. 왜냐? 당심 7, 민심 3이 적용되면 오세훈, 박형준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천 못 받으니까. 그런데 5대5 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추대해달라고. 그냥 달라고 장동혁 대표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뚝심의 장동혁이 이런 잔수에, 이런 흔들기에 눈 하나 끔뻑할 인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 측근과 박형준 시장 측근, 이성건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저 모임으로 장동혁 대표를 흔들면 흔들수록 당원과 지지자들은 오세훈과 박형준 두 시장에게서 마음이 멀어진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웃긴 게 뭐냐면 부산이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어떻게 했길래 부산이라는 그 우리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거의 진짜 좌파가 거의 뭐 절반 정도 먹는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박형준은 뭘 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 탓을 하기 전에 본인들의 어떤 시장 재임 시절에 성과가 없는 게 문제는 아닌지, 후보 경쟁력이 문제는 아닌지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왔지만 그 부분을 좀 뼈아프게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은혜를 받아서 시장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은 이게 다 내 책임이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해야지, 나는 잘하는데 당이 못한다 손가락질하는 게 이게 무슨 어린애 같은 모습입니까? 무책임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훨씬 더 잘했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 또 더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당원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한 6시간 동안 혼자 떠들을 만큼의 분량을 준비를 했고요. 너무 이렇게 막 주말 특집 한번 할까요? 6시간으로? 주말은 또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제가 또 아내가 있고 또 아내가 또 발로 차주는 그런 또 맛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네.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6시간 분량이 있는데 네. 거의 말을 못했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오늘 서민 교수님, 신규진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파의 이 정말 위트라면 둘째라면 서러운 교수 특집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네, 네, 재밌으셨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신규진 교수님 가시고 8분이 지났는데 9,000명 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은 누구 덕인가? 6시 반까지 9,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좋아요도 빼먹지 말고 누르시고요. 구독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 저녁 시간대 보수우파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1등인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느네요. 재밌다고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부모님께 전화를 꼭 드리시고요. 링크를 해서 구독하라고 좀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여러분한테 5시 반 컨텐츠를 보여드리려면 행동하는 천사 멸콩천사 회원이 많이 늘어나야만 됩니다. 멸콩천사 회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한 달에 한 2-3번씩 직접 문자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멸콩TV 토크 콘서트에도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대단한 특전이 있습니다. 네, 멸콩천사 가입하셨어요? 나도 하는 거야? 그럼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 건데 내가 가입하면 어떡해 이거? 아이, 나 그렇게 생각했지. 알았어요. 당장 가입해야지. 네, 가입도 하시고, 네. 네,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네. 네. 참고로 최민희 물러나지 여전히 그 과방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최민희 쿠팡에게 갑질하는 거 쇼츠 재밌는 거 많이 나왔는데 한번 그거 보시면서 분노를 좀 주말 동안 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진달래님 콩나물 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멸콩천사는 따로 있으니까요. 링크나 문자로 네,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주말에는요, 저희 특집 인터뷰 토요일 5시 반은 EBS 김태희로 유명한 레이나 김효은 대변인이 어쩌다가 한동훈은 극혐하게 됐는지 그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오늘 함께했던 심규진 교수님과의 진짜 찐 고별 인터뷰가 있습니다. 토일도 5시 반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